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도 김현지 실장 얘기뿐인 것 같습니다. 국회로 먼저 가보기 앞서서 오늘 김현지 실장의 새로운 육성이 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2021년 대선,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즈음으로 추정됩니다.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이거 지사한테 보고하고 행정관리 맡기지. 아니요, 김 선생님,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돼. 왜냐면요, 500억짜리 선거를 하는데 6천만 원 차이가 뭐 할 건데. 이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이 됐어요. 6천만 원 차이를 왜 해? 지사는 6천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500억짜리 선거를 하면 그럼 당에서 최소 200을 내고 펀드를 300억을 한다는데 내가 어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웃기지 말고 걔네한테 한 300억 땡겨와서 선거를 예비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6천만 원 따위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김현지 실장의 육성이 새로 공개됐는데 호 대변인님. 네네. 500억 얘기 나오고요. 뭐 300억 땡겨와라. 6천만 원 따위를 얘기하느냐. 뭐 상당한 액수를 얘기해요. 지사님한테 이재명 당시 지사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보고하고 통장 관리 맡기지. 우리 지사님도 6천만 원 있어요.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했다. 6천만 원 고작 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얘기를 나와요. 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녹취록 이제 쭉 그 텍스트로 이제 쭉 다 봤는데 제 느낌은 이게 심상치가 않구나. 사실 저는 이제 솔직히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거대한 것에 이제 그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고 굉장히 좀 빨리 오는구나. 지금 정권 초인데 이런 일이 이제 벌써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선 이게 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명백한. 저 때 공무원이었는데 저 정치 자금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법 65, 국가공무원법 65조에는 정치활동을 일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것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저것만 가지고도. 근데 정치자금법도 지금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발언에 나온 걸로 보면 계좌를 열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정치자금은 공식 후원의 계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계좌를 열겠다. 또 뭐 공인인증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불법의 소지들이 있고 김현지 실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여를 한 것인가. 거기에 불법 소지가 많다라는 것까지가 사실상 저렇게 그 증거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없어져지지가 않겠다. 지금 당장 있지 않으면 좀 시간이 지나서 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사안으로 발전하겠다. 저는 뭐 오랫동안의 언론인 감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목소리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자, 500억짜리 선거라고 하면 보통 대선을 좀 지칭하는 것 같고요. 당에서 최소 200억 내고 펀드 300억 한다는데 뭐 300억 땡겨와서 선거 치러야 된다. 아까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 맥락이 저에게도 파악이 안 된 상태긴 합니다만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목소리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6천만 원 차입해서 뭐 할 거냐. 우리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했다. 어떻게 들리세요? 저게 지금 저 대화 내용이 일단 짜집기 된 내용이긴 한데 일단 저는 저 내용 녹취록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은 좀 차치하고 네.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어떤 그 상황만 나오면 무조건 의혹으로 몰고 가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22년도 대선에서 그 대선 자금의 한도액이 513억이었고요. 예비 후보 등록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아마 6천만 원은 예비 후보로서 선관위에 등록할 때의 그 돈인가요? 기탁금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군가가 김현지 실장에게 제안한 거잖아요. 그 6천만 원을 차입해 오자라고. 그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선 예비 후보에 등록하는데 6천만 원을 차입해 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저 사람은 캠프와 전혀 관련성이 그리고 캠프의 내부 사정 또는 지금 그 당시 이재명 지사 지금 저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서 지사 그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재명 지사님과 같이 대선을 준비하는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김현지 실장이 당시에 어떤 지사의 측근으로서 네. 그 선거를 준비하는데 같이 일정한 역할을 맡아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이 불법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단지 그가 맡았던 역할이 이렇게 이런 안방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맡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의혹의 한 중심에다가 몰아넣는 것 이거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제 지금 이것을 의혹이라고 제기하고 이것이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반응 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뭐가 뭐 불법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홍 대표님, 김현지 실장이 단순한 보좌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돈줄을 틀어준 곡간직이 공천의 물줄기를 좌지우지한 그림자 실세였다. 이런 표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게 지금 물론 이제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단순한 보좌진은 아닌 건 맞죠. 대통령과 오랜 세월 같이 해서 제가 보기엔 동지적 관계.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안희정, 그 이광재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그 실제 말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야인 때도 같이 정치적 운명을 같이 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김현지 그 실장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정치적 실현과 성공을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좌관은 아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의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실세냐? 저는 그렇게 듣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녹취록에 대해서 그 녹취록만 갖고는 지금 뭔가 하나도 제가 뭘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선 캠프에서는 만약에 2022년에 있는 대선 캠프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면 네. 대선 캠프에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드니 그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당으로부터 얼마가 지원받고 펀드가 어떻게 되고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몇 천만 원, 1억, 1, 2억 이런 돈을 마련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닌 거를 지적한 것 같은데 네. 저 내용이 진짜 어떤 조작되거나 그 허위가 아니란 걸 하려면 김현지 부속실장과 통화했던 당사자가 누군지 그렇죠. 이게 정확히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맥락이 나와야 됩니다. 대화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전 내용만 갖고는 어떤 불법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도 없고 예. 또 뭐 그 김현지 그 당시 보좌관이 뭐 대통령의 모든 뭐 곡간직이다. 곡간직이 할 땐 관리할 돈이 있어야 곡간직이죠. 그러면 내가 돈 책임질게 이랬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는지 상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현재로까지 저 내용만 갖고는 불법이다. 또 뭐 김현지 실장이 뭐 대통령의 좌지우지하는 뭐 대단한 실세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부분적인 정보만 있는 것이고 전체 녹취를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말씀에 취재 공감을 하고 정홍희 의원님,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불법성을 따져본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 이 얘기를 한 시점이 뭐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무원 신분에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캠프에 들어가 있었는지 이것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관계가 단순히 오래된 관계가 아니라 아주 내밀한 이 자금 문제까지 파악하고 있는 그 사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녹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저 통화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은 목소리가 정말 김현지 실장의 목소리냐를 확인하는 또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지만 그 과거에 그
김혜경 여사의 5급 비서관 배소연 씨라고 있죠. 그분하고 또 통화한 녹취가 한번 공개된 그렇죠. 적이 있는데 목소리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저런 내용까지 나온다면은 아까 전체 녹취록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마 그것도 곧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여기서 불법이냐 아니냐 뭐 과연 그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러는데 제가 주목해 본 문장은 뭐냐면 걔네한테 한 300억 땡겨와서입니다. 한이 아니고 한 300억 땡겨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상당히 이재명 당시 그 지사 내지는 후보의 대통령 선거에 자금 문제에 상당히 깊이 지금 연루되어 있다라고 상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화자가 누구냐 저도 궁금한데 김모 씨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네.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고 저 녹취뿐만이 아니라 강선우 장관 후보에게 사임하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던 설주환 변호사에게도 몇 번씩 그 텔레그램으로 통화해가지고 결국은 사임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내용을 보면은 물론 김현지 부속실장이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 이상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더 부추기는 그런 녹음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